자, 2교시 진행합시다. 우리 164쪽 용어의 정리 나오죠? 여기 무조건 두 문제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두 문제 이상 잡아가야 돼요. 1번 주택 정의 잡아야 돼요. 건축법상 주택하고 주택법상 주택은 정의가 좀 달라요. 건축법에서는 용도상 분류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주택법에서는 구조상 분류가 들어가요. 따라서 주택 구조이어야만 됩니다. 주택 구조. 자, 주택이란 동그라미 치고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동그라미 칩니다. 이걸 용도로 바꾸면 안 돼요. 용도로 바꾸면 안 됩니다. 구조 동그라미 치고 용도 써놓고 X. 자,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자, 전부 또는 일부 밑줄 그어놓고 부속 토지까지를 말합니다. 꼭 시험 문제는 부속 토지는 주택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주택법에서는 부속 토지까지를 주택으로 봐요. 내용 됐어요? 네.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네모 아주 중요해요. 예전에 단독, 공동, 복합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펜타포트,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이야, 공동주택이야? 공동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분한다.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1의 2를 보겠습니다. 준주택, 이거 시험 문제 나왔죠? 동그라미 치고 다음 중에 준주택을 고르시오. 이 시험 문제. 준주택이란 동그라미 치고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토지, 밑줄 두 줄. 원래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이니까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걸 꼭 잡아야 돼요. 원래 주택이 아니에요. 요게 우리 주택 외의 건축물입니다. 주택이 아닌 건축물이에요. 이걸 주택으로 좀 이용하겠다 하는 내용이죠. 자, 부속토지까지 말한다는 거 다시 잡고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로 노인다옥입니다. 노인복지주택 밑줄, 노인 동그라미, 다중생활시설 밑줄 그어놓고, 다중생활시설은 고시원을 말하는데요. 이 고시원이, 다중생활시설이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고시원은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이 돼요. 2종 근생. 자, 그러나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지는 다중생활시설은 숙박시설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이 규모에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중생활시설은 규모에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자, 오피스텔, 노인다옥입니다. 다자 동그라미, 오자 동그라미, 기숙사에서 기자 동그라미. 따라서요. 준주택, 노인다옥이, 준주택으로, 노인다옥이, 준주택으로, 노인다옥이. 자, 준주택 별표 쳐놓고 2번 들어갑니다. 공동주택 네모역해야죠.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밑줄 그어요. 아파트 한 동 생각하면 돼요. 101동. 자,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 밑줄 그어놓습니다.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공동주거생활로 고쳐버리면 찜질방 돼버립니다. 재미없나 봐. 합격해서 몰디브 가서 자,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된 주택을 말하며, 자, 공동주택 세 가지로 나와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1, 2, 3이라고 써놔요. 우리가 기숙사는 이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으로 보죠. 용도상 분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을 용도로 활용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주택법에서는 기숙사는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으로 못 봐요. 그래서 준주택으로 보는 거죠. 기숙사는 왜 주택으로 못 보느냐? 주택법상 주택은 구조상 분류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렇죠? 기숙사가 주택 구조는 아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만 공동주택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네모였고 별표. 시험 1순위죠.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이게 아무튼 소형주택만 요즘에 인기가 있다 보니까 대형주택이 이게 매각이 안 돼요. 대형주택이 분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대별로 이게 아들 세대하고 부모 세대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서 구분해서 공동주택을 갖다가 공급하죠. 요즘에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자,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에 대해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입니다. 이 부분에 밑줄 그어놓고 별 붙여야 돼요. 구분 소유를 할 수 있는 주택이다 해버리면 안 돼요. 그거 조심하고. 그러니까 구분 소유권은 하나만 인정됩니다. 그거 밑줄 그어놓고 별표 치고. 자, 1, 2, 3, 4, 5, 6 딱 묶어놓고 별표 쳐놓고 여기까지 자세하게 잡아야 돼요. 1번 세대별로 구분된 가까이 공간마다 별도 욕실, 부엌, 현관 설치 밑줄 그어놓고 욕실과 부엌과 현관까지 설치할 거 의무적 설치 대상이 현관이 포함되는데 원룸형 주택에서는 현관이 빠져요. 조금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자, 2번. 자, 세대별로 구분된 가까이 공간은 주거 전용 면적이 14제곱미터 이상입니다. 14제곱미터 이상 동그라미 치고 조그맣게 별표 쳐야 돼요. 자, 원룸형 주택의 14제곱미터 이상 14달에 50만 원에서 50제곱미터 이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상한치는 규율이 안 되어 있어요. 즉 한치인 14제곱미터 이상만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요거 잡아야 되고. 3번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의 밑줄 그어놓습니다. 이걸 없도록으로 고쳐버리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아들 세대가 이제 다른 데로 이사 갔다 이렇게 되어지면 여기서 툭 터버려 가지고 이제 부모 세대가 이용을 해야 되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해야 되는 거지 설치해서는 아니 될 것 해버리면 또 틀립니다. 자, 설치할 것 경량구조, 중량구조가 아닙니다. 내력벽 등으로 설치돼 버리면 안 됩니다. 또. 자, 4번 가겠습니다. 4번과 5번 딱 묶어놓고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이 말에 이제 네모네모 엮어야 돼요. 자, 3분의 1 이내까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전체 세대수로 봐서 900세대다 이렇게 되어지면 300세대 이내에서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공급이 가능합니다. 넘어져 버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밑줄 3분의 1 네모 엮어놓고 넘지 아니할 것 밑줄 긋고. 5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가까이 공간의 주거 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 전용면적 합계의 주거 전용면적으로 봐서도 3분의 1 넘었으면 안 됩니다. 밑줄 그어놓고 3분의 1 네모 엮어놓고 넘지 아니할 것 밑줄. 자, 6번 가겠습니다. 일단 면적으로 봐서 또는 세대수로 봐서 몇 분의 몇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3분의 1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이걸 2분의 1로 바꿀 겁니다. 조심하세요. 자, 6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주택건설 기준 등 밑줄 그어놓고 적용하는 경우 오른쪽 위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와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만 산정 들어가야 됩니다. 자, 구분된 공간의 세대에 관계없이 한 세대로만 산정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아버리면 이것도 이제 그걸 두 개로 다 인정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로만 딱 인정을 하겠다 하는데요. 기반 설치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자, 동그라미 3번 별표 쳐놓고 국민주택의 정의 꼭 잡아야 돼요. 국민주택은 현대건설처럼 등록 사업자는 국민주택을 건설할 수 없다 해버리면 틀려요. 잘 봅시다. 국민주택이란 네모 엮어놓고 주택도시기금 밑줄 2줄 이게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의 정의입니다. 이 말이 빠져버리면 틀립니다. 반드시 뭘로 지어야 되냐면 주택도시기금으로 자금을 지원받아서 지어야 돼요.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건설된다, 짓는다 이런 뜻이고 개량된다 하는 것은 리모델링입니다. 이런 주택으로서 주거 전용면적 1호 단독주택 공동주택 1세당 85제곱미터 동그라미 쳐요.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밑줄 그어놓고 물론 시골에서는 100제곱미터까지를 얘기합니다.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것이죠. 시골에서는 100제곱미터까지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자, 국민주택의 정의는 반드시 주택도시기금이에요. 이걸로 지어야 됩니다. 따라서 현대건설도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지을 수 있겠죠. 이렇게 되어지면 국민주택이 되는 겁니다. 민영주택이 아니고. 자, 4번 국민주택 등이란 네모 엮어놓고 국민주택 등 했으니까 국민주택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국민주택 등이란 네모 국민주택과 밑줄 동그라미 1번. 자, 국지 한지가 건설하는 주택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2번. 자, 민간 건설 임대주택 공공 임대주택으로서 공공택지라는 말에 밑줄 그어요. 동그라미 3번이라고 써놓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중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공공건설 임대주택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인데 뭐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니고 5번이 조그마하게 별표 쳐놓고 중요해요. 민영주택이란 네모 엮어놓고 시험 문제는 민간 건설 사업 주체가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 하면 틀려요. 민간 건설 사업 주체도 주택 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로 지켜지면 민영주택이 아니고 국민주택이거든요. 이 말 이해해요? 따라서 민영주택이라 하면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걸 민간 건설 사업 주체가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 하면 틀려버립니다. 이거 잡아주시고. 자, 도시형 생활주택. 시험 문제 수없이 나왔죠. 또 나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네모였고 별표.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입니다. 300세대 미만 밑줄 그어놓고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밑줄 그어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다 하면 틀려버려요.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이죠. 그러니까 전용면적 얼마를 얘기한다?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인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85제곱미터 이내로만 나옵니다.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밑줄 긋습니다.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 안에도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다 하면 틀려버려요. 그죠? 도시지역 안에 건설하는 세 가지 나오죠. 형 나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니까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 해서 세 가지 잡아야 돼요. 자, 형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세 가지. 시작.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세 가지. 우리 준주택 네 가지예요. 노인 다오기 준주택으로 뭐가 있죠? 노인 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 기숙사 이렇게 되어지죠. 자, 1번 갑니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네모 딱 엮고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그렇죠? 도끼 가지고 놓으면 안 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기타주택 안 돼요. 기타주택. 법 적용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자, 안 된다. 도끼 가지고 논다.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밑줄 그어야 돼요. 과외 동그라미.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지죠. 단지를 이루고 있는 단지형 연립주택하고 단지를 이루고 있는 단지형 다세대주택하고 자, 다세대하고 원룸형 주택은 함께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지죠. 함께 지을 수 없다. 원룸은 단지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가 없다. 단지를 이룰 수 없다. 따라서 형들이 큰형, 작은형인 형들이 막내하고 안 놀아준다. 안 놀아준다. 왜? 막내가 도끼를 가지고 노니까. 도끼를 가지고 노니까 안 놀아준다. 잡아주셔야 돼요. 다만 동그라미 치고 다음의 경우는 예의로 한다. 밑줄 그어놓고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감옥과 나무 묶어서 함께 건축 가능이라고 써놓습니다. 함께 건축 가능. 함께 건축 가능이라고 써요. 자, 원룸형 주택과 밑줄 그 밖의 주택 한 세대를 건축하는 경우. 그래서 원룸이 가출을 했죠. 그래서 반드시 원룸형이 요게 원룸이 기준이 돼야 돼요. 원룸형 주택과 한 세대, 그 밖의 주택 한 세대만큼은 요게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주인집이라고 했습니다. 원룸이 가출을 해서 주인집에 가서 놀고 있다. 잡아주셔야 돼요. 나목 봅니다.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밑줄 그어놓고 땅값 비싼 곳 역세권으로 해석 들어가는 거죠. 역세권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요.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주택이요. 외의주택이죠. 그거 조심해야 돼요. 자, 땅값 비싼 곳. 다음에 또 찾아러 가보니까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이다. 땅값 비싼 곳. 이 강남 역세권 떠올려야 돼요. 역세권에서 반드시 원룸이 기준이 됩니다.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주택이죠. 외의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이게 대표적인 오피스텔이라고 그랬어요. 주거용 오피스텔이죠. 그래서 1층에서 5층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6층에서 20층까지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역세권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건 땅값 비싼 곳에서 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 이것도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원룸형 주택 보겠습니다. 네모 엮어놓고 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어지면 이게 원룸형 주택이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다음의 요건 중에서 어느 한 가지 거라도 결여되게 되어지면 그냥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용 이해 가요? 뭔 말인지? 자, 가나다라 묶어놓고 써놓으면 안 되고 별표 쳐요. 안 해야 돼. 한 번만 더 하면 두드러 맞을 분위기야. 이제 월요일부터 말도 안 되는 개그를 하고 있냐 또 분위기가. 자, 과목을 보면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욕실 부엌 설치 및 적어놓고, 자, 여기에는 현관이라는 말이 없죠? 네. 자, 그 차이점. 나목 별표 칩니다.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흩어버려야 됩니다. 원스페이스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욕실과 부엌이야, 욕실과 보일러실이야. 보일러실, 욕 보이면 안 되니까. 욕실과 보일러실입니다. 욕 보이면 안 된다. 하나의 공간으로 흩어버려야 됩니다. 다만 주거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이 동그라미 쳐야 돼요. 이상인 경우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거 전용 면적 40제곱미터인 원룸형 주택은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면 맞죠? 네. 4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사례도 있고, 다목을 보면은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은 원룸형 주거 전용 면적이죠.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네모 딱 엮어놓고, 그러니까 아파트가 85제곱미터인 아파트다 이렇게 되어지면 원룸형 주택이 될 수는 없겠네요. 그냥 아파트라고 해야지. 그죠? 자, 라목을 보면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되면 안 됩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7번에 공공택지 네모였고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 밑줄 그어놓고, 자, 우리 공공사업이 아닌 것은 도시개발 사업 중에서도 환지 방식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환지 방식 우리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비 사업이에요. 정비 사업. 이 두 가지는 정비 사업. 이건 이제 공공사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요거에 의해서 건설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는 공공택지로 못 봐요. 요거는 이제 제외한다 이렇게 써놔야지. 요거는 이제 제외한다 여기에서. 자, 요것만 잡고 나머지 한번 넘어가 봅니다. 읽을 필요 없고. 자, 166쪽을 보니까 주택단지 나오죠. 네모였고. 주택단지란 주부복을 얘기한다. 주부는 복이 많다. 그렇죠? 주부복. 자, 주택건설 사업계획 또는 대중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 밑줄 주부복입니다. 부대 복리시설 밑줄 부복 동그라미 쳐야 돼요.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죠.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밑줄. 다만 동그라미 쳐요.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밑줄 그어야죠. 자, 1, 2, 3, 4 묶어놓고 철도나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밑줄 폭 20m를 10m로 고쳐서 시험 문제 한번 냈어요. 이건 너무 좀 그렇죠. 이거 어떻게 맞춰? 20m를 10m로 고치면. 이렇게 나온 게 주택법에서 이런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가 있어요. 가장 어렵다. 이런 거 어떻게 다 외우냐 이거야. 자, 20m 이상 일반 도로 밑줄, 8m 이상의 도시군계획 예정도로입니다. 그 정도만이. 이런 것들로 분리됐다 하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는 얘기는 나눠진 주택단지로 서로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기 때문에 주부복이 다 걸려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 이해 가요? 자, 9번에 갑니다. 사업주체란 네모 엮어놓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대중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자를 말하는데요. 1번, 2번 묶어놓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협회 지방공사 한번 써놓고 요거 이제 등록할 필요가 없다 해서 비등록 사업주체 이렇게 한번 표현해봐요. 비등록 사업주체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보고. 자, 3번 봐요.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 또는 대중사업자 현대건설을 얘기하죠. 네, 현대건설 이렇게 써놓고 가로 열고 등록사업주체라고 써놓습니다. 등록사업주체라고 딱 한번 쓰고. 자, 4번에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 또는 대중사업을 하는 자 이렇게 나오죠. 땡땡 해놓고 주택조합 이렇게 한번 써놔요. 주택조합이 이제 우리 주택건설도 할 수 있죠. 등록사업자와 함께. 자, 그 정도만 써놓고 이해만 하고 자, 넘어갑니다. 10, 11, 12번 묶어서 별표.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이 내용 크로스되기도 하고 단독 문제로 출제되는 게 바로 요겁니다. 자, 부대시설 네모 엮어놓고 주택에 딸린 다음의 시설 설비를 말하죠.
부대에서 장관이 도주했다는 설이 있다. 장관 도주설로 갈 겁니다. 담장에서 장자 동그라미, 관리사무소에서 관에 동그라미, 주택단지 안에 도로 밑줄 그어놓고 도에 동그라미, 주차장에서 주에 동그라미, 건축설비에서 설에 동그라미 칩니다. 우리 관리사무소 쪽에 경비실은 관리사무소 쪽에 있죠? 그렇죠? 경비실은 이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경로당은 복리시설 쪽으로 가요. 복리시설 네모에 꺼놓고 생활복리를 위한 밑줄 그어놔요. 다음의 시설을 말하는데 어유 죽은겨 이렇게 되죠. 복리로 받으면 어유 죽은겨 이렇게 돼요. 어린놀이터, 유치원 동그라미 쳐요.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 단지 내 상가입니다. 근린생활시설 1종군생, 2종군생 있죠. 단지 내 상가라고 써놓습니다. 가로 열고 경로당은 이쪽입니다. 그러나 경비실은 관리사무소 쪽이니까 부대시설 쪽으로 갑니다. 자, 간선시설, 간살스럽다. 간선시설 네모에 꺼놔요. 간선시설 네모에 꺼놓고 노상 전통은 가난하다고 한다. 이렇게 되죠. 노상, 도로 상하수도에서 노상, 전통 가난입니다.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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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야 돼요. 간살스럽다. 노상 전통 가난 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동종류죠. 이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하는데 다만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요. 이거 시험 문제 안 남았습니다. 별표 쳐요. 통신시설, 가스시설, 지역난방시설. 통가난이죠. 노상 전통가난에서 끝에 나오는 세 가지 통가난은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안에 있어서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원래 기존에 있었던 기간시설하고 노상 전통가난이 이렇게 나오죠. 전통가난하고 가난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도로 밑으로 해서 묻혀 있을 건데 주택단지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지면 이어주는 시설이 필요한데 이것을 간선시설이라고 그럽니다. 간선시설. 노상 전통가난이 쭉 이어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주택단지 내에 있는 이러한 간선시설까지 그대로 기간시설까지 같이 포함하는 것이 통가난만 그렇다. 통가난. 이 세 가지만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만 포함한다. 이거 시험 문제 안 떴어요. 이거 잡아주시고. 자, 12번 기반시설 밑줄 긋고 주택조합 네모였고요. 주택조합 다음에 할 겁니다. 자, 오른쪽에 넘어가서 14번에 입주자 동그라미 칩니다. 사용자 동그라미 칩니다. 입주자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등등이다. 이렇게 잡아갑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세 살고 있는 자, 임차인 있죠. 월세 살고 있는 자, 이 자가 이제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만 한번 잡아가 보죠.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입니다. 밑줄 그어놓고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 밑줄 그어놓고 별표 쳐요.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왜 제외되냐면 나중에 5년간 10년간 살다 보면 이게 분양전환을 해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자기 집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조금 이자 내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사용자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하나만 잡아줘요. 밑줄 그어놓고 별표 칩니다. 자, 15번 리모델링 네모였고 별표 쳐요. 자, 리모델링이 원칙은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만 있었는데 이게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이 이제 나와주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리모델링이라 하면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자, 리모델링은 가로 열고 제일 끝에다가 대선 또는 일부 증축이라고 써놓습니다. 리모델링의 정의가 건축법상 리모델링의 정의가 대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가 바로 리모델링이다.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통상적으로. 자, 그러면 우선 감옥에 대선에 네모 한번 딱 엮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옥이 일부 증축입니다. 남옥에서부터 쭉 끝에까지 남옥 이하가 일부 증축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는데 자, 남옥을 봅니다.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로부터 15년이 경과된 15년 동그라미 쳐요. 이걸 10년으로 바꾸면 돼야 안 돼요? 10년으로 바꾸면 대선 정도의 리모델링만 가능해. 이게. 그러니까 이 증축한다, 뭐를 갖다가 전용면적을 조금 늘리겠다, 30% 이내까지 늘리겠다 하는 이 증축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15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내용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 전용면적 10분의 3 이내입니다. 밑줄 그어놓고 내년부터는 이거 30%로 바뀝니다. 10분의 3 이내, 30%죠. 30% 이내에서 10분의 3 이내 밑줄 그어놓고 가로 열고 30%라고 써놓습니다.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예.
자, 그런데 가로 열고 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분의 4 이내, 밑줄 그어놓고 40% 이내로 바뀝니다. 내년부터는 40%라고 써놓습니다.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자, 우리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내다 이렇게 되면 몇 퍼센트까지? 우리 30%, 10분의 3이죠? 우리 전용 면적이 이제 85제곱미터 미만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40%, 원칙은 30%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참, 85제곱미터 미만이다 할 때. 자, 그럼 85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지면 30%만 증축이 가능하네요. 그죠? 지금 그런 내용이죠? 자, 이 경우 동그라미 치고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증축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이게 나중에 생기는데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30%, 40%, 10분의 3, 10분의 4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별도 증축이 가능하다. 이 정도만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증축이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증축이 불가능하다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될 겁니다. 요거 조심하고 할 수 있다. 자, 다목 별표 쳐야 돼요.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단지 전용 면적만 이렇게 늘리는 행위가 아니고. 자, 위에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좀 면적을 보니까 한 뭐 2000제곱미터까지만 이걸 갖다가 증축이 가능하다면 그 면적 범위 내에서만 되어집니다.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이렇게 나오죠. 밑줄 그어요. 이걸 내년부터는 15%로 바뀝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가로 열고 15%라고 써놔요.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행위입니다.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00세대다 하면은 아파트 단지가 1000세대다 하면 맥심 150세대까지는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거 잡아주고. 자, 라목 조그만하게 별표 칩니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행위죠.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행위 밑줄 그었습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위에다가 그대로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옆동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옆에다가 이렇게 짓는 게 아니고 위로 막 수직 증축하는 거야. 제일 꼭대기층에. 자, 이랬을 때는 최대 3계층 이하까지 수직 증축이 가능합니다. 자, 네모였고요. 원칙 최대 몇 계층까지 할 수 있어요? 3계층까지. 그러나 14층 이하인 경우는 몇 계층까지 수직 증축이 가능해요? 2계층까지입니다. 이거 바꿔놔봐요. 조심합니다. 14층 이하는 뭐 3계층까지, 15층 이상은 2계층이다. 이렇게 바꿔놓으면 안 돼요. 원칙 3계층인데 이게 14층 이하는 2계층까지다. 이렇게 되어지죠. 왜 그러냐면 지구단위 계획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많이 해버리면 저층에 많이 해버리면 학교를 초등학교 또 하나 확보해야 되거든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를 보유해야 됩니다. 구조 도면이에요. 구조도 부여 밑줄 그어놓고 물론 건축 당시 구조 도면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마목에 보니까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란 이 말 나오죠? 네모 한번 엮어놓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 과밀이나 또는 이주 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인구수 증가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하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16번 할 거 없어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니고. 넘어가서 168쪽에 18번 공구입니다. 자, 공구에 동그라미 딱 치고, 공구에 동그라미 칩니다. 공구에 동그라미 치고. 자, 공구라면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둘리상으로 구분되는 1단의 구역으로. 자, 둘리상으로 구분되는 1단의 구역으로 밑줄,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 수행할 수 있는 구역 밑줄 긋고 별표. 이걸 사업계획 승인을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구역을 말한다 하면 틀립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자, 잠깐만. 지금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요걸 공구별로 분할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공구별로. 요걸 1공구라고 하고, 이걸 2공구라고 하자 했을 때, 1공구, 2공구 했을 때, 요렇게 1공구, 2공구 했을 때, 이렇게 공구별로 나눠서 하자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로는 전체 세대수로 보면 600세대 이상이 되어지고 나누어진 세대수별로 보면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이면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공구별로 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은 한꺼번에 받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을 갖다가 얻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하면 틀립니다. 여기서는 한꺼번에 받고 어디서부터 이제 달라지냐면 각각 공구별로 달라지냐면 착공부터 달라져요.
그 다음에 사용검사 받는 것도 달라지고 여기서부터 또 달라지는 거야. 이거 조심해야 돼.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요걸 109를 먼저 착공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한꺼번에 받으니까 요걸 나중에 착공을 할 때를 보면 자 무조건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착공까지는 이게 5년 내 착공해야 돼요. 그래서 5년 내 109를 먼저 착공한다고 하고죠. 109 착공을 먼저 하게 되어지면 나머지 공고예요. 109 착공 신고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날이 있었던 날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공고입니다. 209 착공을 갖다가 209 착공을 하게 되어지는데 209 착공을 몇 년 내에 하는 거예요? 옳지 2년 내에 하는 건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연장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게 최초 착공하는 5년에서만 1년 연장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여기에서는 1년 연장 절대 안 돼. 이거 1년 연장 이런 말 나오면 큰일 난다고 여기는 규율해 놓고 있지 않아. 여기에서만 최초 착공할 때만 1년 연장 가능해.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중요하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튼 착공 신고와 사용 검사를 별도 수행이 가능합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별도 수행할 수 있다 해버리면 틀려요. 자 1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해서 6m 동그라미 치고 이상의 폭으로 공간 경계를 설치할 것 밑줄 그어놔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여기에 경계에 건축 행위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109, 209에서. 그래서 이게 공구간 이 경계를 갖다가 설정하자 하는 얘기는 건축 행위를 할 수 없다. 경계선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뭘로 하는 거냐면 감옥부터 마목까지를 딱 묶어놓고 뭐 도로로 한다는 거나 뭐 주차장으로 한다는 거나 뭐 이런 것들로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은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 밑줄 긋고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 밑줄 그어요. 자, 오른쪽에 169쪽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합니다. 자, 연간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뭐가 된다? 등록하자 이렇게 걸리죠? 자, 거기에 보면은 네 번째 줄 봐요. 첫 줄에 연간 동그라미 치고 단독주택 경우 20호, 공동주택 20세대 밑줄, 네 번째 줄 국토교통부장관에 등록해야 한다 밑줄, 등록에 동그라미 쳐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흔한다니까. 연간 이렇게 들어가면 등록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업계획 승인 받자 이렇게 되면 틀려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30호 이상 건설하거나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건설하는 경우는 등록하자 해버리면 틀려. 사업계획 승인 받자 이렇게 나와야 돼. 연간 들어가면 등록하자. 그것이 빠지고 30세 이상 나오면 사업계획 승인 받자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끝에 다만 동그라미 쳐요. 다음의 사업 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줄 그어놓고 그러하지 않다는 말은 등록의 의무는 없다 이런 내용이죠. 1, 2, 3, 4, 5, 6 딱 묶어놓고 등록 X 이렇게 써놓습니다. 등록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시험 문제 뭘 뜨느냐 봐요. 2번이나 3번 가지고 떠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뭐 연간 20채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 지문 뜨면 O의 X예요. 그게 나온다니까 시험 문제 그렇게 해서 별도의 등록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잡아야 돼. 자, 그 다음에 보면 4번을 보니까 공익법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주죠. 공익법인이 헤비타트야. 들어봤을 거야. 무슨 한화 헤비타트 사랑의 집 지어주기 운동. LG 헤비타트, 대한항공 같은 아시아나 이런 데서는 베트남에서 이게 집 지어주기 운동하고 있어요. 우리도 집 없어 죽었는데. 참말로. 자, 그 다음에 5번에 주택조합에 밑줄 그어놓고 주택조합은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러냐면 현대건설하고 같이 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현대건설 회장님도 마찬가지, 사장님도 별도 등록할 필요는 없다. 현대건설이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 자, 거기에서 2번에 보면은 이게 이제 등록 요건이죠. 다음의 요건을 같이 한다 해서 1, 2, 3, 자본금 3억 원 이렇게 나오죠. 1, 2, 3, 사무실 면적 22제곱미터 이상 나와요. 1, 2, 3 묶어가지고 등록 요건이라고 딱 써요. 등록 요건.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외워서 뭐하게? 등록 요건이 있구나. 누구나 다 등록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뭐 요렇게만 잡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공동사업주체 나오죠? 공동사업주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갖다가 하는 자를 얘기해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을 토지 소유자 네모 엮어놓고 거기에 첫 줄에 끝에 보면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말 나오지? 등록사업자 네모 현대건설 이렇게 떠올리면 돼요. 요게 이제 우리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요게 이제 주택건설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주로 누가 되겠어요?
뭐 개인이 되는 경우들은 없고 부동산 투자회사나 뭐 신탁회사, 리츠회사들이 있어요. 헐값에 땅을 많이 매입해 놓고 있다가 시공자를 등록사업자를 현대건설 브랜드 있는 LG 뭐 그 다음에 무슨 삼성레미안 이런 자를 갖다가 선정해서 같이 해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시행자가 마치 현대건설이 짓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현대건설이 짓는 건 아니고 단지 도급받아서 짓는 거고 실제적인 자들은 나중에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하려고 보니까 이제 무슨 신탁회사 막 이렇게 들어간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보았어요 그런가? 그게 바로 이런 것들이야. 보았다고 하는 거야. 안 봤으면 어떻게 하자고 그래 지금 여기서. 자 일단 넘어가서 자 동그라미 2번은 주택조합 네모 엮어놓고 자 두 번째 줄에 등록사업자입니다. 네모 엮어요.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밑줄. 근데 이게 시험 문제가 아직 안 떴어요. 야 이거 중요한 건데 이 주택조합만큼은 가로 열고 두 번째 줄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포함한다 이 말 나오죠. 요자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주택조합은. 밑줄 그어놓고 별표 쳐놓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안 떴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주택조합은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하면 틀려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줘야지. 자,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 주체로 보는 것이죠. 자, 3번 보겠습니다. 고용자 네모 엮어놓고 자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네모 엮어요. 현대건설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에 걸리죠. 밑줄 그어놓고 의무적 공동시행이라고 써놓고 별표 쳐놓습니다. 그러니까 시행할 수 있다면 틀리는데 이거 왜 그런 거냐면 고용자, 현대건설 사장은 한 사람을 놓고 나서는 이게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호주머니에 이걸 갖다가 사업주체로 못 본다는 얘기야. 함께 할 때만 사업주체로 보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그것 조심하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을 보면 위에 1항부터 3항까지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 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자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 밑줄 그어요. 당사자 간의 협약에 따른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이건 뭐 조례에 의한다라든지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협약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니까 협약으로 가자. 자 등록사업자의 결격 사유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건설 사업 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자 거기에서 다른 건 놓아두고 5번을 보겠습니다.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밑줄 그어요. 요자는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업법에서는 몇 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3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등록할 수 없다. 재등록 금지 규정을 두고 있죠. 우리 공법은 2년입니다. 이것만 체킹 한번 해놓고 자 양가로 4번 보세요. 양가로 4번을 보면 주택건설 사업의 등록 말소 등 이렇게 나오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네모 엮어놓고 자 이자가 이제 등록 말소하는 겁니다. 이자가 등록을 받았으니까 등록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등록 말소 밑줄. 등록 말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요. 허가권자가 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영업정지 명할 수 있다. 밑줄. 다만 동그라미 치고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밑줄 그어놓고 의무적 등록 말소 사항이 나오는데요. 1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밑줄 그어놓고 의무적 등록 말소 사유죠. 필요적 등록 말소 사유, 절대적 등록 말소 사유입니다. 어떻게들 표현하고 있나요? 공인중개사업법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요? 다 같은 말로 표현해요? 주로 필요적 등록 말소 사유라고 해요? 그렇게 써놓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4번 오른쪽 위에 4번 등록증 대여등을 한 경우 밑줄 그어놓고 이것도 필요적 등록 말소 사유라고 써놓습니다. 자 동글배기 2번 가겠습니다. 동글배기 2번 자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밑줄 그어야 돼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밑줄 그어놓고 별표 쳐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그라미 치고 등록 말소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지죠. 계속할 수 없다. 명백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밑줄 요때는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지금 그 앞에 거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은 처분 전에 사업계획 승인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하면 틀리지. 응?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원칙은 있다, 예의적으로 없다 이렇게 되죠? 예? 그거 뒤에 거 다만 단서 주면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그거 시험 문제 안 나왔어. 자, 동그라미 3번 가겠습니다. 등록 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그 기술 능력, 주택 건설 실적 및 주택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사업자를 자, 밑줄 그어요. 그 등록 사업자를 건설업자로 보며 주택 건설 공사를 할 수 있다. 시공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1, 2, 3 묶어 놓습니다. 1, 2, 3. 자, 등록 사업자를 건설업자로 보는 기준이라고 써 놓습니다. 등록 사업자를 건설업자로 보는 기준 이렇게 한번 딱 써요. 등록 사업자를 건설업자로 보는 기준 이렇게 한번 써 놓습니다. 등록 사업자를 건설업자로 보는 기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써놨어요. 아까 등록업자에 있어서의 등록 요건이라는 게 있었죠. 거긴 자본금 3억 이렇게 되는데 좀 기준이 강화됩니다. 자, 그래서 3번만 밑줄 그어야 돼요. 반드시 실적이 있어야 돼요. 최근 5년간 그래도 100호 100세대 이상은 이 실적이 있어야만 뭐를 할 수 있다. 예, 이게 이제 주택 건설 할 수 있다. 아파트 지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 건설업자로 볼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자, 4번을 한번 보면 등록사업자가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5층입니다. 밑줄 그어놓고 자, 이하로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5층 이하로 한다. 자, 다만 동그라미 치고 6층 이상의 아파트 건설한 실적이 있거나 밑줄 그어놓습니다.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는 6층 이상의 아파트를 갖다가 지을 수 있어요. 저 밑줄 그어놓고 실적이 있어야 되는구나. 뭐 요 정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원칙은 등록사업자 등록하게 되면 5층까지만 짓는데 이렇게 6층 이상 아파트 건설하려면 실적이 있어야 되는구나. 뭐 요 정도만 체킹 한번 하고 그게 이제 3년간 300세대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뭐 요건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주택조합 우선 놓아두세요. 지금 조합 한꺼번에 다 해야 되니까 비교해서. 자, 어디를 딱 들어가냐면 178쪽을 들어갑니다. 자, 178쪽 봤어요? 우선 자, 좀 쉬었다 합시다. 우선.